여러분,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 자녀, 아니면 오랜 친구.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칭찬한 게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칭찬을 했더라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칭찬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칭찬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하는 칭찬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예 안 하는 것. 마음속으로는 참 잘했네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어색하고 괜히 아부하는 것 같고 민망해합니다. 두 번째, 너무 뭉뚱그려서 하는 것. 잘했어, 수고했어. 이게 칭찬이라고 하셨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칭찬을 했는데도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해주려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에는 방식이 있습니다. 똑같이 칭찬을 해도 이렇게 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지고 대화가 늘어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것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조용히 혼자가 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세 번째, 오늘 집에 가시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 30년 관계가 달라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칭찬을 못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정말 잘했네 싶은데 막상 입으로는 그 말이 안 나오는 분. 칭찬 대신 그 정도야 당연하지라고 하거나 아예 말없이 넘어가 버리는 분. 사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어른들이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칭찬 가르침이라는 오래된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잘했다는 말보다는 더 잘해야 해. 그보다 더 잘해야 살아남는 거야 라는 말을 더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 칭찬이란 게 아랫사람을 격려하는 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친구나 배우자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칭찬하는 건 왠지 어색하고 아부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관계가 당연함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잘하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해야 하는 거야. 저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적응적 무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에요. 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상대방은 그 무감각을 느낍니다.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천천히,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말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가족 사이가 서먹해진 느낌이 드신다면 바로 이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줄어듭니다. 칭찬 한마디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칭찬 없이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에서 넓이보다 깊이를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은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서로 인정받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따뜻함의 출발점이 바로 칭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칭찬을 안 했을 때 실제로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에서 다섯 번째 기술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5년을 함께 산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매일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결혼 초에 몇 번 했지만 이제는 그냥 의뢰하는 일이 됐죠. 아내도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손주들과 잘 놀아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내에게 화를 낸 적도 없고 나쁘게 대한 적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교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정받는 경험이 자아 실현의 원동력이다. 나이가 들어도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이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욕구는 더 절실해집니다. 칭찬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세 가지 균열이 생깁니다. 첫 번째 균열은 고마움의 감각 소실입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이 사라지면 상대방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리, 청소, 심부름 이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점점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게으름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대화의 단절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먼저 말을 걸지 않게 됩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대화가 줄어들고 어느 날 보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균열은 정서적 고립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한국 연구에 따르면 60대를 기점으로 심리적 고립감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사람은 외롭습니다.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명절에 와도 용돈을 드려도 부모님이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 한마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챕터부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칭찬의 기술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칭찬의 기술 5가지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가겠습니다. 잘했어는 칭찬이 아닙니다. 오늘 밥 참 맛있었어도 좋지만 더 좋은 칭찬이 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어떻게 이렇게 맛이 깊어? 진짜 오랜만에 이런 맛 느꼈어. 이게 구체적인 칭찬입니다. 구체적일수록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봐주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막연한 칭찬은 금방 사라지지만 구체적인 칭찬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당장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상대방이 한 일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해 보세요. 오늘 손녀 데리고 학원 다녀오느라 많이 힘드셨죠? 당신이 데리고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칭찬에 힘을 더 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내가 어떻게 됐다를 덧붙이는 겁니다. 당신이 그때 참아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포기 안 하셔서 지금 이 집이 있는 거예요. 이 구조의 칭찬은 상대방에게 내 삶이 의미 있었구나를 느끼게 해줍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특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되거든요. 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직접 칭찬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낍니다. 특히 오래 함께 산 가족 사이에서 갑자기 당신 정말 대단해요라고 하면 상대방도 어색해합니다. 이때 쓰는 기술이 바로 제3자를 통한 칭찬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녀한테 배우자 칭찬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 아버지가 이번에 이런 걸 하던데 참 대단하더라. 이 말을 자녀가 듣고 아버지한테 전하게 됩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칭찬하던데요. 이때 느끼는 감동은 직접 칭찬을 들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남한테도 자랑할 만큼 진심이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남편이 너 칭찬하더라. 저 친구 참 의리 있다고. 이 한마디에 수십 년 우정이 더 깊어집니다. 기술 세 번째, 잊지 마세요. 직접 칭찬이 어색하면 제3자를 통해 전달하라. 이어서 기술 네 번째, 5번째도 바로 이어드립니다. 5번째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려고 합니다. 결혼기념일에 한 번 해야지, 생일에 한 번 말해야지 이러다가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칭찬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옷 색깔 잘 어울린다. 요즘 걸음걸이가 건강해 보여. 어제 그 말 나한테 큰 힘이 됐어. 이런 작은 칭찬들이 쌓이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번 감사의 말을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고 관계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도가 쌓이면 관계가 바뀝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술입니다. 이게 어른들 사이에서, 특히 60대 이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칭찬법입니다. 바로 과거의 기억을 꺼내어 칭찬하는 것입니다. 기억나? 그때 내가 나한테 그 말 해줬잖아. 그게 그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당신이 그때 포기하지 않고 버텨줬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새벽에 일 나가시는 뒷모습 지금도 기억해요. 그게 제 인생의 기준이 됐어요. 이 칭찬이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내 삶이 의미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는가, 이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확인을 과거의 기억으로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 전체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받는 분도, 드리는 분도요. 그게 바로 관계의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칭찬의 기술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술 첫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기술 두 번째, 그 덕분에 내가를 붙여라. 기술 세 번째, 제3자를 통해 칭찬하라. 기술 네 번째, 작은 것을 칭찬하라. 기술 5번째, 과거를 꺼내어 칭찬하라. 어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칭찬을 못 받아봤어. 그래서 나도 칭찬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 맞습니다. 칭찬은 배워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봐야 줄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칭찬은 상대방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집니다. 이건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 딱 한 명에게 딱 한마디만 해보시겠습니까?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해요. 라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남은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누구에게 칭찬을 해보셨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